네, 일리걸 스크린 드래프트 특집편. 자, 어느새 벌써 세 번째 편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이재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집에서만 있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시간 다 가더라고요. 네. 또 일하신 거 아니세요? 뭐 기사 조금씩 적으면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잘 가더라고요. 네, 저희가 앞서 올렸던 드래프트 영상 두 편이 또 벌써 또 많은 호응을 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좀 부담도 되기도 아, 하고, 컵 대회 할 때 음, 구단 관계자가 제일 첫 번째 찍었던 영상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네, 놀랐었습니다. 저도 네, 보는 거 봤어요. 저도 네.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래프트 관련해서 댓글도 있더라고요. 이 82년생 승수 아빠님께서 재범 기자님 아마농구에 대한 열정 정말 존경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천상 여자님께서도 연휴에 좋은 영상 잘 봤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관심 감사드리고 올해 네, 유독 이제 드래프트에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없는 게 아무래도 이 그렇죠. 대학 농구가 버블로 열린 것이 좀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음. 싶어요. 그렇기도 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류농구에서 또 이제 좀 일찍부터 대학 드래프트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조금 뜸하더라고요. 예, 음, 그러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말씀드린 게 구단의 결정을 뭐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네, 이 선수가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의미로 쓴 네. 거잖아요.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 큰 의미 갖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이 팀에서 이 선수를 뽑을까라는 정보를 듣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네. 생각할 때 이 선수가 좀 이쯤에 뽑힐 만한 순위다라는 음.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지금 현재 평가가 한 이 정도 수준에서 뽑힐 만한 그런 기량의 음. 선수구나. 그렇게 네. 예상을 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르농구 얘기 나온 김에 한 한마디만 딱 전할게요. 이동환이 네네. 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네. 본격적으로 그럼 시작을 해볼 텐데, 1순위에 네네. 대해서 사실 업데이트 됐던 내용들이 있을까? 아무래도 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좀 감독님의 생각이 음. 바뀌었을 수도 있겠고, 뭐 구단 내부에서도 회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빅3는 그냥 똑같을 것 같은데 음, 삼성은 계속 지금 1순위를 놓고 가드냐 음. 빅맨이냐를 놓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센터를 뽑는다면 그렇죠. 이원석이냐 하윤기냐 아니면 그렇죠. 이정현이냐 하는데 제가 보니까 느껴본 바로는 감독들 사이에서도 이원석 선수와 하윤기 선수의 가치를 놓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네, 것 같은데 제 그렇죠. 소스만 본다면은 그래도 이원석을 좀 높게 보는 경향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큰 부상이 없었고 또 여전히 네, 흡수하고 있는 과정이고 근데 또 어떻게 그렇죠. 보면 둘 다 당장은 또 우리가 용병이라고 부르는 외국 선수들 상대로 득점을 올리는 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다. 네, 그렇다면은 뭐 어떤 선수가 더 가능성이 있냐? 안 다치고. 네, 그래서 네, 이원석을 좀 높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프런트는 또 이 고등학교 때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복고 시절에 좀 안 네. 좋은 행동 한번 보인 적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그거는 음, 뭐 10대 때 일이고 평소에 안 그렇죠. 그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그런 걸 또 거치면서 본인이 또 이제 다르게 음,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기량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정현에 대해서는 제게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은 이 선수 실링이 어느 정도일까? 음, S급이냐? 네. 올스타급이냐? 대다수가 변준영, 허웅 이상은 가지 않겠냐? 뭐 보는 입장 프런트 분들도 있었고요.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정현을 뽑아 놓으면 가드 걱정은 10년 동안 안 해도 된다. 이정현이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이정현이 뛰는 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음,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럴 정도로 이정현의 가치를 높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현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았는데 아마 삼성은 여전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빅맨이냐 그렇죠. 이정현이냐 놓고 아무래도 뭐 시간이 네, 좀 충분하니까 자체 네. 회의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죠. 이상민 감독도 감독들과 얘기도 나누는 것 같고. 저도 이정현을 계속 이제 1순위 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이 이정현을 건너뛰고 뭐 빅맨을 뽑는다 그러면 이정현 네. 선수가 3순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특히 음, 뭐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컵 대회를 하면서 확실히 빅맨이 필요한 팀이구나라는 걸 네. 보여줬고 가드는 확실히 풍부하다는 걸 또 증명을 음, 했기 때문에 음, KT에서는 물론 이제 이정현과 허훈 또 박지원 이 연대 나온 3인방이 같이 이룬다면 정말로 탄탄대로를 갈 수 있지만 지금 음. 당장 급한 포지션이 빅맨이라는 걸 보여줬고 네. 그래서 KT 쪽에서는 빅맨이 뽑는 게 맞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이 빅맨을 뽑으면 KT도 빅맨 뽑고 그다음에 음, 오리온이 이제 이정현을 음,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음. 가능성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제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목드래프트나 뭐 제가 네이버 네네. 컬럼리스트 시절에 썼던 글들을 봤을 때 빅맨들을 좀 고평가할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 자기 반성의 시간도 가져보고 또 실제로 뭐
고단 코치님과도 얘기해봤는데 아니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켜 세웠던 빅맨들 다 그 애들 다 어디 갔냐 지금 이윤수나 다 어디 갔냐 네네. 지금 그런 걸 네. 봤을 때 당장 통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저는 그런 컵 음. 대회를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게 허훈 선수가 군대에 가면은 텅텅 비지 않을까 리딩 볼 갖고 넘어올 애가 박지원 선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과연 이정현이 딱 내 앞에 있을 때 지나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또 하윤기 선수가 또 버티는 골밑, 김현민 선수와 김민욱 선수만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골밑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네. 캐리 라넨이 정상적인 몸 상태를 음, 보이는 건 아니지만 김민욱 선수 또 김현민 선수 나이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유를 생각한다 그러면 음, 빅맨 쪽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긴 확실히 필요해 그 보였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물론 어, 이제 고민하고 음, 뽑겠죠. 고민하고 뽑겠지만 네. 현재 당장 필요한 포지션은 빅맨으로 보였었습니다. 1순위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몇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인성님께서는 뭐 삼성은 가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정현 필수. 또 네. 러브피파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정현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봄. 하윤기나 이원석, 백맨이 또 삼성에 와버리면 차민석이 애매해짐. 이거는 지난주에도 재범이 형께서 말씀해 주신 네. 부분이고 김정환님께서도 이원석은 김민욱보다 2레벨 업된 선수로 자리 잡겠지만 기본적인 운동 능력 차이가 커서 하윤기가 무난히 이 픽에 갈 듯이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이원석 선수가 이제 성장 가능성 많이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음, 하는데 하윤기 선수도 보면 올해 경기할 때 보면 페이스업을 음, 조금 비중을 늘렸더라고요. 이게 네, 이제 국가대표 다녀오고 조언을 들었는지 그 음, 부분에 치중을 하면서 대학농구리그 플레이오프 할 때는 페이스업 비중이 조금 음, 늘어나면서 그 부분이 성장한 부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윤기 선수는 정체되어 있는 선수고 이원석 선수만 발전하는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하윤기 그쵸. 선수도 나름 네. 노력을 맞아요. 하면서 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음. 드립니다. 이게 팀 이미지, 그리고 그간 나왔던 네. 빅맨 이미지가 너무 겹치다 보니까 좀 네네, 고정관념이 그렇죠. 생긴 것 같아요. 근데 하윤기 네네. 선수 분명히 제가 듣기로도 국가대표에서 좀 많은 걸 느끼고 온 것 같았고, 좋아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이원석 네. 선수가 그렇게 딱 2학년이 아니라는 거죠. 네, 나이가. 그러니까요. 네. 그걸 네. 다들 이제 2학년이니까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평가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린 선수도 아니다. 그러면은 그 1, 2, 3순위는 사실 바뀐 게 있을까요, 형님은? 오리온이 변수이긴 한데 음, 뭐 오리온이 이제 빅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선수를 건너뛰는 건 아니냐. 뭐 혹시 음, 이제 빅3 말고 다른 선수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를 뽑는 음,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만 강을준 감독은 컵 대회 할 때 원론적으로 뽑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순리대로 말을 또 가겠다. 네. 네, 네, 순리대로 네. 순리대로 가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뽑겠죠, 당연히. 그러면 음. 이제 빅3는 고정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 때 이제 형님께서는 이정현, 이원석, 하윤기. 저는 이정현, 네. 하윤기, 이원석이었는데 그렇죠. 바꾸시겠습니까? 저는 KT가 네. 이원석 선수보다는 하윤기 선수가 당장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컵 음. 대회를 봤을 때는. 네. 이현석 선수보다는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데, 근데 대권을 노릴 때 허훈 선수와 박지원 음. 선수가 또 군대까지 갔다 온 다음에, 양홍석 선수까지 다 군대 갔다 음. 오고 같이 막 맞춘다 그러면 오히려 이원석 선수하고 같이 뛸 때가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윤기인데 조금 미래를 본다면 이원석 선수도 충분히 고민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네. 이원석, 네. 네. 하윤기로. 자, 이제 사순위부터 우리 저희 다 틀릴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드래프트 당일날. 진짜 예상을 못 하겠어요, 저는. 사순위는 선상현 선수 고정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희 방송 지난 녹화 이후에 강하게 들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 선상현 선수가 생각보다 많이 밀릴 수 있다라는 음.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현대 모비스에서는 선상혁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5명, 음. 빅5, 빅3 이후에 뽑힐 만한 선수 5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건 맞는데 음. 선상혁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모비스에서 안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음. 듭니다.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정호영 선수 이름도 네. 나왔었고, 진짜 이 팩에서부터 한번 틀리기 시작하면 다 틀릴 수도 있겠다. 그렇죠. 다른 구단들도 다 틀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지금 선상혁 선수가 내려오면 음. 선상혁 선수를 이제 사순위로 놓았던 건 사순위 가치가 있으니까 사순위 놓았던 음. 거거든요. 근데 뽑혀야 되는 선수가 밀리면 그 밑에서는 이 선수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음.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 또 이 선수가 음. 내려왔을까 또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음. LG, SK 이쪽에서는 고민이 또 많겠죠. 특히 SK 같은 경우는 전희철 감독이 컵 대회 할 때 드래프트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포지션은 빅맨이라는 얘기 또 음. 하셨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SK 쪽에서도 만약에 전상현 선수가 내려온다면 땡큐죠. 네. 고민스럽겠죠.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될 게 트레이드 소문도 있었어요. 지명 팀들 간에.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네. 결과적으로는 한 번은 나가게 된 걸로. 제가 볼 땐 트레이드 서로 안을 조금 주고받은 것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음, 그게 이제 결렬됐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또 드래프트는 아직 남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네. 드래프트 이후에 뽑은 다음에 또 맞춰볼 수 음, 있는 거잖아요. 음, 트레이드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사순위, 저번에 선상혁으로 갔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일단 선상혁 밀어보겠습니다. 저는 신민석 밀어보겠습니다. 신민석, 주가가 또 네. 올라왔네요. 왜냐면 음, 가만 생각을 했는데 신민석 선수는 1라운드 중반 이후 음, 7, 8순위까지도 밀릴 수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만약에 모비스라면 신민석 선수가 모비스와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모비스는 특히 유재 감독이 추구하는 농구의 틀 안에서 선수들을 이제 기용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장점을 갖다가 확실히 두드러지게 만들어주는 팀이기 때문에 신민석 선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좀 최대한 가려주고 음, 신민석 선수가 또 가진 장신의 슛을 던질 줄 아는 능력을 또 빛낼 수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또 신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문정현 선수가 이제 올해 초에 부상을 당하면서 4번 역할을 좀 더 많이 했는데 신민석 선수는 역시 4번은 아니다. 하지만 문정현 선수가 들어온 플레이오프에서는 3번으로 뛸 때는 그래도 올해 초에 4번을 뛸 때보다는 조금 더 낫다. 그래도 음, 좀 가치가 좀 있는 선수구나는 걸 음,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모비스라면 3번으로서 기용을 한다 그러면 쓰임새가 많지 않을까? 모비스에도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고, 그다음 신민석 선수도 본인이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그래서 한번 신민석 선수를 한번 바꿔왔습니다. 사실 제가 유재학 감독이랑 이번에 드래프트 때 통화를 안 해봤어요. 근데 네, 이게 주변에서 있었던 얘기를 네, 들어보면은 역시 유재학 감독도 그 원하시는 농구에서 볼을 푸시해주거나 좀 스코어를 올려줄 네, 수 있는 선수들 그런 네, 선수한테 관심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물어보시는 거 그렇죠. 보면은 그런 네. 의미로 봤을 때는 신민석 선수도 나아지지 않을까. 어쨌든 수비는 스텝은 현대모비스 가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신민석 선수가 좀 좋은 게 머리가 나빠서 수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또 의지가 없어서 수비를 못하는 게 음, 아니거든요. 머리는 음, 좀 괜찮은 선수, 좋은 선수, 그다음에 또 볼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모비스에 갔을 때는 단점이 보완을 하고 잘할 수 있는 수비를 잘하는 선수구나라는 얘기를 또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예전에 오영준 선수가 모비스 갔을 때 수비 맞아요. 잘하는 선수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네, 그 오영준 선수도 자기가 내가 수비를 잘한다 평가를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도 네. 못했다는 얘기할 정도니까 음. 진민석 선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좀 듭니다. 맞아요. 오용준 선수 평가할 때 수비 얘기하는 게 그때가 처음이었죠. 십몇 년 만에. 자, 그리고 LG도 역시 고민이 많은 팀입니다. 저는 이승우 그렇죠. 선수가 남아있으면 저는 이승우 선수 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모비스에서 고민을 하는 선수가 이제 뭐 5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근데 그 중에 LG 입장에서 지금 현재 보면 LG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자원이 이승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음, 들거든요. 5명 중에 한 명을 골라라고 한다면 이승우이기 때문에 뭐 LG 입장에서는 이승우 선수가 최대한 앞쪽에서는 뽑히지 않기를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좀 합니다. SK는 어떨까요? SK 저번에 정호용 선수를 예상하셨죠? 네, 지금 현재 전희철 감독이 빅맨을 원한다라는 얘기를 음, 했었고, 또 최부경 선수가 공백이 조금 이제 지금은 나이가 좀 있고 부상이 조금 있는 걸로 뭐 그래서 음, 작년에 같은 경우 부상을 좀 달고 54경기 다 소화를 했었고 김민수 선수마저도 지금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우기에는 신승민 선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음. 듭니다. 그다음이 이제 DB입니다. DB는 네. 듣기로는 순위가 발표된 날 거하게 드셨다고 술을 그런 얘기 들었는데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DB가 이렇게 되면 또 진짜 애매할 것 음. 같거든요. 근데 DB도 포지션마다 한두 명씩은 다 있으니까 좀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또 거기다가 또 가드들도 있고 하기 음, 때문에 이 DB에서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음, 들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 순위라면 정호용 선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빅맨을 뽑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남은 정우 선수도 좀 좋은 재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경쟁이 되게 그리고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이미 뽑아놓은 좋은 젊은 가드들도 다 못 쓰고 있는 실정이니까. 근데 또 정호영 선수가 뭐 1번의 역할을 좀 하기는 좀 힘들지 몰라도 이용우 선수나 이준희 선수가 보여주는 거랑 좀 다르게 또 음, 확실하게 더 공격적인 선수거든요. 뭐 이용우 선수도 물론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긴 한데 그거보다 이용우 선수가 더 한 단계 더 높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또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좀 좋은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호영 선수를 뽑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도 고민 끝에 저도 바꾸진 않았습니다. 저는 가스공사가 이제
네, 전 저번에 신민석 형님도 신민석을 예상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네, 이제 올라갔죠. 네. 그래서 선상혁이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한번 네. 해봅니다. 그 유동훈 감독 입장에서 선상혁 선수도 나쁘지 않은 게 일단 정효근 선수가 없으니까. 키 큰 선수는 무조건 지금 가스공사에서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DB 같은 경우에 이제 선상혁 선수를 꼽지 않은 건 김철욱 선수가 좋은 역할을 좀 음, 해줬었거든요. 컵대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고, 그다음에 또 이윤선 선수가 또 군대 가 있고 하기 음, 때문에 빅맨 자원이 조금은 대체 자원이 좀 있고, 뭐 서현석 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높이 쪽에서는 조금 걱정을 덜 해도 되는 편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음, DB는 선상혁을 건너뛸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음, 그래서 이제 가스공사가 지금 이제 선상혁의 떨어진다면 무조건 뽑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음. 상황에서는 그래서 선상혁 선수를 가스공사에서 뽑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말 나온 김에 그 네. 댁에서 그 대구 실내체육관이 가까우세요? 그렇게 멀지는 않는데 음, 한 버스로 가는 것도 있고 차로 가면 한 20분 정도. 아, 공사가 좀 잘 진행되고 있다고요? 지금 이제 기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제 마감이 20일 날 추석 연휴 전까지는 공사를 다 끝낸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취재를 한 걸로는 다음 주 초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또 음, 하더라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코트 바닥 샌딩 정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오늘도 이제 음, 가서 봤었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진 않고 밖에서만 봤었는데 공사하고 있는 차량이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또 뒤에 보니까 쓰레기 모아놓는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공사가 아직 끝나진 않았구나. 뭐 기사에도 좀 쓰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영남일보에서 된 것처럼 얘기 나왔는데 아직까지 확정 단계는 아니고, 음. 대구체육관에서 경기를 하는 단계까지는 이제 협의가 돼 있는 상태고, 협약까지 가기에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궁금하네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체육관이. 진짜 안 가본 지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걱정은 대구 체육관이 지금 현재 다음 주까지 공사를 하면 시설 점검을 또 해야 되거든요. 아, 시설 그러네요. 점검하에 이 체육관이 지금 프로농구를 할 수 있는 경기장 장비가 되어 있는지, 음,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게 10월 1일 아니면 10월 2일 날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음,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시즌 개막을 하려고 하면 그에 바닥에 뭐 사인물이라 그냥 뭐 플래카드라든지 여러 음, 가지 그런 것들도 코트 바닥에 다 깔고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선수들 의자라든지 그냥 뭐 여러 가지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음, 그럴 시간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죠. 중계용 인터넷 회선도 깔아야 될 거고, 그렇죠. 와이파이도 기자들 와이파이도 있어야 될 네. 거고. 신경 써야 될 게 꽤 많거든요. 그 와중에 가스공사만 네. 가스공사면 이제 굉장히 급해지는 거죠. 그 와중에 가스공사 홈페이지 가니까 이제 관련 웹진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음. 가스공사 선수들 이야기 담은 웹진도 나왔고 잘 되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구순이 장판. 저는 그때 김동현 선수 예상하지 네, 않았었나요? 네, 그대로 김동현 선수 저도. 가겠습니다. 만약에 김동현 선수가 빅3,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5명, 이게 깨진다 그러면, 만약에 5명 깨진다 그러면 이 깰 수 있는 여지에 있는 음, 선수가 김동현이지 않을까? 김동현 맞아요. 네, 선수가 조금 더 앞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은 드는데, 김성기 감독이 뽑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KCC에서 뽑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전천지 감독도 신인을 바로 기용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뽑아놓고 좀 더 수비 쪽에서 원하시는 네, 게 결정적으로는 뭐 슛은 기본적 장착이고 또 수비 네, 쪽 강하게 원하시니까 네, 뽑아놓고 이제 재능을 키워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인삼공사는 그럼 결국엔 저는 조은을 저번에 예상했거든요. 그렇죠. 네. 조은우 그대로 가시죠. 네, 이제부터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네. 예상이긴 예상이지만 맞을 것 같다라는 저희 주관적인 게 더 강하게 들어간 픽이고 네, 사실 저도 취재를 네. 해봤지만 딱히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리고 앞에서 누가 네. 나올지 모르니까. 그또 앞쪽에 1라운드에 누구를 뽑냐에 따라서 2라운드 뽑는 선수가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1라운드를 맞춰야지 2라운드도 이제 조금 맞출 음, 여지가 생기는 건데, 그거 1라운드를 맞추기도 힘든데 2라운드까지 맞추는 건 더더욱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2라운드 첫 픽까지는 뭐 서정현 선수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시우 아, 선수 얘기도 나왔는데, 네. 저는 문시윤 선수로 바꾸겠습니다. 아, 문시우 선수. 문시우 선수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감독들, 코치들 사이에서. 이 정도까지 높은, 좀 만약에 얼리 대학 재학생들이 이제 나온 걸 생각을 음, 한다면 문시윤 선수는 2라운드 중반 정도까지는 밀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평가를 생각한다면 문신 선수는 1라운드 막판, 음, 2라운드 아니면 2라운드 초반 정도였으니까, 근데 뭐 이승우 선수, 이원석 선수, 김동현 선수 이런 선수 나온 걸 생각한다 그러면 쭉 음, 또 좀 더 밀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선수는 그래도 자기 자리를 좀 지키는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KCC부터 저희가 막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네, 오히려 KCC가 문시우 선수를 뽑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KCC가 이 서정현 선수를 뽑지 않을까. 아, 네. KCC가 빅맨이 필요한 건 맞으니까. 빅맨이 필요하지만 박세진 선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선수일까라는 생각 좀 들긴 한데, 서정인 선수는 또 박세진 선수와는 좀 다른 성향의 음, 선수이기 때문에 고려대에서는 무릎 시술을 받아서
선수가 좀 몸 상태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몸 상태를 좀 더 완벽하게 좀 다듬는다 그러면 이 선수는 또 1라운드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KCC 입장에서는 조금 미래를 내다보고 김동현 선수와 서정현 선수를 뽑아서 좀 몸을 좀 제대로 만든 다음에 내년부터 사령할 선수로 2라운드 초반에는 뽑을 만한 선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스공사 1라운드에서 저희가 예상한 대로 가면 빅맨을 뽑을 테니까 큰 선수를 뽑을 테니까 그대로 또 빅맨을 뽑을지 스코어를 뽑을지 또 궁금해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준환 선수가 적당하지 않을까. 아, 저도 왜냐하면 김준환. 네. 정영삼 선수가 지금은 은퇴가 좀 다가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뭐 김낙현 선수와 도경민 선수가 득점을 좀 해주지만 김낙현 선수도 내년에는 군대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선 쪽에서 또 득점을 해준 선수가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김준환 선수면 가스공사의 전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도움이 될 선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선수가 또 독한 마인드도 있고 좀 더 잘 녹아들지 않을까. 감독님이 좋아할 만한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 순위가 이제 딥인데 친구 만날 것 같습니다. 주현우 선수가 이용우 선수 같이 안양 고등학교 시절부터 해가지고 다시 쭉 이어지지 네. 않을까. 네.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누굴 넣을까 했는데 저도 주연을 뽑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주연을 넣어놨거든요. 왜냐하면 DB가 서현석 선수를 뽑았었거든요. 근데 서현석 선수를 거의 활용하지 않은 이윤수 선수도 좀 활용을 안 한 편인데 서현석 선수도 좀 활용을 안 했던 편이거든요. 네. 주현우 선수도 뭐 서현석 선수가 물론 좀 다른 성향 좀 있긴 하지만 약간 비슷한 이 건대에서 골밑을 지킨 선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를 뽑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팀의 활약을 좀 불어넣는 선수 또 배강렬 선수처럼 기회를 주면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를 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이유고 그래서 결국 친구랑 같이 D리그에서 뛰지 않을까 같이 네. 실력을 키워가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 T리그에서 이용우 선수하고 주현우 선수 같이 뛰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주현우 선수가 슛거리를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좀 늘리려고 애를 쓰니까 네, 그런 슛거리가 업그레이드된 선수 그리고 프로에서 한번 좀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인 이용우 선수 같이 만나면은 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다음 순위부터는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SK부터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대부분 감독님들한테 코치님한테 물어봐도 이 순위부터는 진짜 한 가지라도 장점이 보이면 뽑겠다. 라는 생각이더라고 다들. 저는 이쯤이면 전 이민석 선수가 좀 괜찮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2라운드 중반쯤에는 동국대에 있는 이민석 선수를 뽑을 만한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네. SK에서는 이민석 선수가 좀 비슷한 성향의 이현석 선수, 또 최원혁 선수, 오재인 선수 이런 선수 또 배병준 선수까지 있고 비슷한 성향의 선수가 너무 많거든요. SK는 좀 맞지 않는 픽일 것 같아서 전혀 생뚱맞게 저는 김동준 선수? 저도 되게 생뚱맞게 생각보다 픽이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진모 선수. 그러니까 장신의 슈팅이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 장신 포워드 라인 수집이 SK의 오래된 클락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 선수고 어쨌든 당장 써먹을 건 아니니까 한번 육성 차원에서 한번 전 한 가지 장점이 있다고 전제하에 뽑아봤어요. 저는. 네, 어쨌든 가드라인은 에너지 넘치는 가드들이 워낙 많고 또 그렇다고 외곽에서 스코어를 풀어줄 만한 선수 남아있는 선수가 김준환 선수 이상 가는 선수가 없다고 봐요. 1라운드부터. 근데 김진모 선수는 굉장히 빨리 뽑히는 엄청 빠른 거죠, 이거 지금. 네. 3라운드쯤에는 김진모 선수가 이제 거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정도 신장에 그리고 그렇게 슛을 던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한다면 뽑을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허일영 선수가 있긴 한데 뒤를 이어받을 수 있게 슈터로 키운다 그러면 SK에서 작년에 또 이제 슈터가 없었던 부분도 좀 있어서 슈터를 수집한다, 모은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김진모 선수도 좀 이런 감이 있지만 네, 저는 김한영 선수랑 김진모 선수도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김진모 선수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어떤 대학농구 많이 보신 분들 보시면은 미친 소리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게 굉장히 높은 픽이거든요, 사실 이게. 어쨌든 오재현 같은 기적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끔 2라운드 같게 신인상 탈 정도로 성장하는 케이스가 KBL 역사에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육성 차원에서 장신을 뽑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김성희 감독이 이 방송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저는 그 다음은 이제 LG인데 LG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정현 아니면 190 이하의 선수는 뽑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90 이상인 선수 중에 뽑을 만한 선수를 봤어요. 네. 그랬더니 김한영이 저는 눈에 아,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또 김한영이 좀 생각보다 키가 크더라고요. 좀 그쵸. 190대 초반으로 봤는데 음, 195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뭐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음, 물론 이제 김한영 선수도 김진모 선수처럼 대학 때 보여준 게 없고 또 부상 때문에 더군다나 좀 게임을 많이 못 뛰었고 올해 초에는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음, 경기에 또 치중을 하기 좀 힘든 상황 그런 여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올해 상황 때는 또 보여준 게 없는 선수인데 음, 그래도 2라운드라면 또 LG가 슈터 조금 뭐 키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음, 그렇다면 한 김한영 선수 데리고 가서 음. 키워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게, 은희석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2라운드에서는 역할을 줘봤자 얼마나 주겠냐. 한 가지 네. 장점만 딱 보여주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슈팅이 좋고, 팀 디펜스를 아는 선수.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농담 삼아서 이제 프로에서 아플 거 미리 다 아팠던 선수. 김한영 선수를 추천하셨는데, 저도 김하영 선수가 그런 이유로 LG에서 좀 매력적인 카드가 되지 않을까. 이게 모비스죠. 네. 모비스. 저는 김종호 선수를 여기다 넣어놨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방송할 때 저는 김종호 선수를 5순위 정도로 놨던 걸로 음,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음, 근데 지금 이 김종호 선수가 2라운드 6순위, 7순위잖아요. 음. 이렇게 이 김종호 선수가 밀릴 정도의 기량은 아니거든요. 3학년 네. 때까지 보여준 기량만 따진다 그러면 음, 최소한 2라운드 초반에는 뽑힐 선수인데 4학년 때 저는 좀 김종호 선수한테 좀 실망한 부분이 좀 음, 보여서 기량 경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팀과 융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왔기 음, 때문에 그 본인의 가치를 좀 많이 까먹은 선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봤다면 다른 팀 스카우트들은 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음, 봤을 거거든요. 음, 하지만 모비스라면 농구를 할 줄 아는 선수를 데려고 왔을 때 제대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김종호 선수 농구를 할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음, 뭐 또 신민석 선수처럼 하지 말아야 할 동작들, 행동들 그런 부분들은 다듬고 음, 없애고 해야 잘하는 부분만 조금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오비스에서도 좀 유용한 자원으로 써먹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종호 음. 선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만약에 모비스가 김한영 선수가 남아있다면 김한영을 뽑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네. 김동준 선수 생각합니다. 페이스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선수. 가드 좀 라인이 좀 많긴 하지만 좀 확 시원하게 달려가줄 수 있는 선수. 색깔이 다르죠. 모비스에 있는 선수들하고는 좀 색깔이 그렇죠. 확실히 좀 힘 있게 좀 음, 스피드가 좀 더 돋보이고 네. 그다음에 또 돌파 능력이 훨씬 더 좋은 음, 선수고 스피드 하나만큼 놓고 보면 뭐 지금 현재 대학 무대에서는 최고 중에 한 명이기 음, 때문에 모비스의 여러 가드들 중에서는 또 다양한 색깔도 낼 수 있는 한 명이 될 수 있는 네. 조합이라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슈팅이 문제긴 한데 왕중왕전 때 보면 좀 개선된 느낌도 좋고 어쨌든 계속 그렇죠. 노력할 거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김동준 선수도 유재학 감독 밑에서 슈팅 부분을 또 음, 조금 더 다듬는다 그러면 더 발전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신장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되게 작게 나온 애매하죠. 게 네, 네. 맞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은 저는 이민석 선수를 음, 넣었거든요. 이민석 선수가 어떤 대학 농구에서 이민석 선수는 음, 정확하게 3&D를 할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음, 슈팅 능력이 분명히 있는 선수이고 여기에 농구를 할 줄 아는 선수. 하지만 앞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김종호 선수와 조우선 선수가 있는 그 동국대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조금 빛을 덜 본 선수인데 음, 기본적으로는 기량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음, 하지만 근데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뭔가 확실한 걸 보여준 게 없거든요. 맞아요. 슛이 좋다는 평가를 듣는데 슈팅 기복이 있는 음, 선수이고 그렇다고 해서 수비에서 막 확실하게 또 이제 뭐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저것 좀 할 줄 아는 걸 많이 보여주는데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띄지 않는 선수이긴 하거든요. 몸도 어느 정도 조금 다른 선수들보다는 조금 좀 탄탄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래서 수비 쪽에 조금 김강선 선수처럼 음, 활용을 좀 하면서 그게 또 한 방 던질 수 있는 선수로 활용을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지금 드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2라운드 중반까지도 앞서도 뭐 SK쯤에서는 한 번쯤 이민수 선수를 언급을 했었는데 2라운드 중반쯤에서는 뽑힐 만한 그런 기량을 갖춘 선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가 올해 대학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많이 좋아졌잖아요. 좀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눈에 확실하게 자기 색깔이 내가 내 색깔이 딱 뭐다라고 보여준 선수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김종호 선수도 그렇죠. 그렇고, 네. 그렇죠. 조우성 선수도 그렇고 정종현 뭔가 선수 저도 좀 그렇고, 선수들이 두드러지지 않았죠. 이건 제가 볼 땐 팀 농구를 하지 않고 개인 농구를 좀 한 상당히 음, 좀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스카우트들이 보는 부분들은 개인기가 좋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음, 팀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 선수가 우리 팀에 왔을 땐 이 역할을 맡기면 정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음.
대학 무대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예 선수들의 가치가 허운이나 최준용, 그 다음에 그렇죠. 변준영 그렇게 압도적인 네, 개인기를 갖고 있는 선수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그렇죠.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어서 그렇죠. 애매해졌던 거죠. 그렇죠. 결정적으로 고만고만한 사이 좋은 팀들끼리는 잘하는데 그렇죠. 네. 강팀들을 만났을 때 그 개인기가 발현이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김수환 선수를 뽑지 않을까. 네, 아, 어쨌든 김수환 선수의 득점력도 무시할 수 없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었어요. 오히려 이제 그쪽 라인 좀 더 빠져나간 상태돼가지고 근데 이 선수도 네. 마찬가지로 그 득점력이 저희가 늘 말했던 거지만 이제 진짜 필요할 때 팍 터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선수 본인도 고민이 많을 거고 팀도 고민이 많을 거고. 어쨌든 당장 공격에서 좀 볼 갖고 해줄 수 있는 어린 선수들이 뭐 오리온도 보면 가드는 많긴 많은데 김진우 선수도 네. 그렇고 근데 다들 그렇죠. 한 방에 있는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김진우 선수 대학 음, 때도 지노빌리 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음, 슈팅에서 인정을 못 받았던 선수니까 김수환 선수가 낫지 않을까. KT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에는 이제 정민혁 선수를 아, 넣었거든요. 제가 봤던 정민혁 선수는 팀에서 구준질을 조금 하면서 음, 팀의 윤활유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선수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정민혁 선수가 있을 때 경희대가 경기력이 참 좋다라는 느낌을 줬는데, 근데 대학 리그를 치르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 음, 경기에 빠져서 안 음, 보여요.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건국대와의 플레이오프 때 3점슛 6방을 음, 넣으면서 이 선수가 정말 슈터 이미지가 또 있는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역시 슈터는 슈터구나 음, 라는 걸 또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또 이걸 보면서 저는 정민희 선수가 인생 경기하고 다음 경기 때는 좀 부진하겠구나 했는데 음, 여지없이 또 음, 부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슈터이지만 기복은 있는 음. 선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도 정민호 선수가 대학 1차 리그 때만 해도 사실 많이 실망스러웠던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네네네. 갈수록 이제 좀 주장답게 고참답게 잘 이끌어준 모습 보였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인데 3점슛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기복이 좀 있어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좀 다듬는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저는 어쨌든 KT가 슛이 좀 필요하긴 해요. 보면은 네. 절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김종호 선수 나쁘진 않은 음, 윙스팬에 뭐 대학 리그 기록은 3점슛이 20%밖에 안 되지만 그걸로 평가하기 좀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네. 오히려 슛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KT에 가지 않을까 적합하지 않을까. 김종호. 김종호. 그렇죠. 김종호. 네. 김종호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좋죠. 네. 네. 자, 마지막 팀입니다. 삼성. 나 이 팀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정현을 뽑는다는 가정하에 조우성 음, 선수를 넣었거든요. 키가 큰 선수는 한 명은 있는 게 낫지 음,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우성 선수를 뽑아서 장신 선수 한 명 음,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뭐 외국인 선수와 연습 경기 파트너로서 할 수도 있고, 음, 그냥 또 필요할 때는 외국인 선수 한 5분, 10분 정도 막을 수 있는 선수로 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우성 선수를 뽑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비슷한, 밖에서 얘기했듯이 삼성 구단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빅맨이 되게 필요할 거다. 만약에 1라운드에서 빅맨을 안 뽑는다면은, 어쨌든 간에 빅맨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봤을 때, 네네. 조우성 선수가, 남은 빅맨들 중에서는 조우성 선수가 더 낫지 않을까. 버텨주는 힘도 있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요? 김민진. 아, 결승전 때 되게 멋있었는데 결국에 네. 20명 안에 제가 넣지를 못했거든요. 김민진 선수가 그래도 3라운드쯤에는 어디까 좀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고 네, 또 그렇죠. 핸디캡을 계속 극복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그, 그 같은 신장 때 선수들이 너무 KBL에 많다는 거죠. 근데 자리를 음, 확실히 못 잡은 선수도 많고 네, 맞아요. 네, 그게 좀 아쉽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그 명지대에 나왔던 선수인데요. 그 명지대 선수 생각났는데 이름이 네. 정의엽 선수. 예, 네, 맞아, 네, 정의연, 맞아, 맞아, 맞아. 네, 네. 나 저도 이 계속 선수 생각했어. 네. 드래프트 때 뽑히지 않았던 선수거든요. 네네네. 보여줬던 기량을 따진다 그러면 김민진 선수만큼은 충분히 보여줬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삼점슛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음,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어시스트 2위인가 정도 차지했던 음, 선수거든요. 대학 농구 리그 할 때. 근데 그 선수가 또 신장이 작고 약간 왜소하다는 것 때문에 뽑히지 음, 않았었거든요. 4학년 때 정말 득점이라든지 음. 3점슛, 그다음에 어시스트 능력이 굉장히 음, 좋았었거든요. 음, 네, 근데 좀 안 뽑혔던 선수고, 다음에 또 이제 드래프트 참가했는데 그때도 이제 2번 연속으로 뽑히지 않았던 선수인데, 그 선수를 생각한다 그러면 김민지 선수 같은 선수는 계속 꾸준하게 나온다는 평가를 좀 듣기 때문에 팀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김민지 선수 같은 경우에 정말 성실한 노력하는 선수, 이 부분 때문에 뽑힌다면 3라운드쯤에는 한 번쯤 이름이 거론될 만한 음, 선수이지 않을까. 안타까운 선수는 또 정민수 선수, 건국대 정민수 선수도 맞아요. 김민희 선수와 또 약간 비슷한 성향이긴 한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음, 트라이아웃에서 본인은 이제 트라이아웃에 나올지 안 나올지 판단을 조금
병원 검사 받은 다음에 한번 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뛰어보겠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 선수도 부상만 아니었다면 김민진 선수와 같이 조금 좋은 경쟁 구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선수이긴 하거든요. 네. 저는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2라운드 패스하는 팀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근데 지금 저도 2라운드에 뽑을 선수가 누군지 한번 좀 하다 보니까 이 팀 정도쯤이면 건너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2라운드 20명 꼭 꽉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2라운드 중반 정도쯤 되면 이순번쯤이면 건너뛰고 3라운드에 뽑아서 2명을 채우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쪼록 원래 드래프트가 비대면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배구처럼. 네, 다행히 이번에 이제 다행히 열리게 됐는데, 공개적으로 열리게 됐는데, 뭐 팬들이 들어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선수들이 뽑혀서 또 박수도 받고, 환영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명 뽑는다는 팀들이 3명까지는 좀 생각하고 있다는 팀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걸 좀 생각한다 그러면 최소 20명 이상은 무조건 뽑힐 것 같고 한 23명에서 25명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드래프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쭉 2라운드까지 달려봤고 드래프트 리뷰가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개막 전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전국체전이 아니면 대학농구 사실상 끝난 셈인데 시민 선수들한테는 또 좋을 수도 있겠네요. 학교 네, 그렇죠. 체전에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는 팀들도 있었었거든요. 그렇지 않은 팀들이 그러면 온전히 정말로 시즌 팀에 합류해서 이번 시즌을 갖다가 처음부터 이제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은 들긴 하네요. 그렇겠네요. 네. 뭐 전국체전 여부는 확실하게 좀 알아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형님도 1년 내내 고생을 하셨습니다. 대학농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경기를 소화하시고 제일 많은 글을 소화하셨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좋은 방송을 또 할 수 있고 팬들한테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좀 많이 전해줄 수 있어서 좀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많은 선수들이 뽑힐 기대하면서 선수의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모든 선수들이 원하는 순번에 뽑히진 않겠지만 그래도 프로에 왔을 때 그때가 다시 시작이니까 출발선상에서 어떻게 하느냐 또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순위와는 상관없는 프로에서 정말 활약하는 선수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떨어지는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뭐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이제 인생의 끝은 아니니까 다른 분야로 가서 또 좋은 쪽으로 잘 풀리는 선수가 오히려 더 많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드래프트 이후에 모든 선수들이 다 지명이 되는 선수든 지명이 되지 않는 선수들 모두 다 새롭게 다 시작하는 인생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네. 아무튼 해신도 고생 많으셨고요. 드래프트 때 저희 얘기 나누면서 한번 다음 일정 논의해 보시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